여보, 음, 나, 왔네. 나 피부과 가려고 하는데 마취를 하라고 하는 거야. 근데 그거 수면 내시경이랑 비슷한 그런 건가? 그치? 그럼 수면내 시계랑 똑같은 마취인 거지. 그럼 나 맞아도 괜찮을까? 뭐 맞아서 걱정되는데. 문제 될 건 없는데 좀 안전한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간 곳에 회복실이랑은 잘 돼 있었어? 회복실은 있기는 한데 그냥 음, 마취라는 것 자체가 그냥 좀 무서운 거지. 해도 음, 될지. 그럴 수 있지. 거기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는 곳이야? 그것까진 안 물어봤네. 그치. 보통 사람들이 다 잘 안 물어보긴 해. 음. 근데 아무래도 이전에 마취과 의사가 없는 이를 로컬 병원에서 시술 받다가 막 사고 나서 사망 사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난 좀 우려스럽긴 해. 음. 꼭 굳이 거기서 이제 마취과 의사가 없는데 그걸 받아야 될까? 그렇게 받아야 덜 아프다고 하니까. 그치. 그게 아무래도 수면 마취다 보니까 자고 있는 동안 시술들이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이제 환자는 기억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니까 어, 앞, 뭐 고통을 안 받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. 그럼 음, 그게 수면 내시경 받을 때 하던 마취랑 약이 똑같아? 그치. 약은 뭐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. 그거는 어떤 약을 쓰는지는 이제 뭐 의사들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니까 음. 그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사실 전신 마취에서 쓰는 약들을 다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심도를 마취 심도를 조절해가지고 좀 일반적인 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어 자기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편할 거야. 그럼 호흡은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도 있어? 진짜 라이트하게 정말 진정 단계를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마취에서는 실제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깨운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하기도 해. 왜 그 수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나? 왜 뇌신경 마취 하는데 그 수술실에서 막 바이올린 키고 장구 치고 하는 사람들 혹시 그런 뉴스도 본 적 없어? 본 적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마취했는데 바이올린을 그치 그치. 키고 있는 거. 그 사람은 이제 뇌신경이 다쳐가지고 막 팔, 다리 제대로 못 쓰고 하면은 연주에 나중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음. 그 감각을 확인하면서 수술 진행하려고 어. 마취의 단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거든 수술을. 그럼 의도적으로 마취약을 그렇게 투여해서 근육은 살아있게 한 거네. 그치 그치. 신기하다. 그런 식으로 이제 마취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. 그럼 피부과에서 하는 마취는 제일 라이트하고 제일 안전한 정도라고 보면 되나?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그 마취약에 대한 민감도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체중이나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해가지고 약의 용량을 이제 경험적으로 쓰긴 하는데 그 사람이 특히나 민감한 사람이라던가 음. 아니면 좀 너무나 둔감해가지고 약이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. 뭐 그런 경우에는 약을 더 쓰면 되긴 하는데 또 이제 어느 정도 약을 증량하다 보면은 또 호흡이 살짝 멎을 정도로 마취의 심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면 마취, 우리는 의식하 진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, 마취과 의사도 이런 마취를 하면서 되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. 까딱 약물 조금 더 쓰면은 이제 숨이 멎을랑 말랑 하고, 너무 또 약을 안 쓰게 되면은 환자가 깨서 막 몸부림치거나 아프다고 이렇게 진짜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외줄타기를 하는 마취긴 하지. 그러면 안전하게 하려면은 음. 어떻게 해야 돼? 아무래도 숙련된 의사가 있는 곳에서 이제 시술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회복실이 좀 잘 운영되면서 이제 환자들이 시술을 끝나고 나와서도 좀 제대로 환자가 깼는지 그리고 뭐 혈압이라던가 산소 포화도 같은 게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모니터를 좀 잘 해주는 곳이면은 좀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반인들이 그걸 다 하기는 쉽지 않지. 그냥 수면 마취 하라고 아니면 해달라고 이렇게 말만 보통 하니까 이것까지 다 따지기는 쉽진 않을 거야.
그냥 피부과에 뭔가 내가 좀 확인해 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? 글쎄.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지, 뭐 회복실이 있어가지고 회복실에 그쪽에 인력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럼 뭐 사실 시술을 받기로 한 환자로서 질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긴 하네. 그래도 음. 그 두 가지는 확인하고 그 피부과를 사용하는 게 낫겠다. 이게 굉장히 경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, 혹시나 약의 용량이 조금 지나쳤을 때, 환자에게서 호흡 억제가 나타났을 때 이거에 대한 대처를 정확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. 그래서 좀 모니터가 잘 되고, 경험이 많은 곳에서 난 했으면 좋겠어. 많은 사람들이, 여보뿐만 아니라. 그래야겠네. 음. 병원마다 사용하는 그 마취 약의 차이가 있어? 차이가 있지.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미다졸람이라고 부르는 약인데, 어, 아무래도 호흡 억제도 적고, 이제 기억 소실 효과가 좀 커. 그래서 좀 이런 수면 마취할 때 되게 장점으로 쓰일 수 있는 약이긴 한데, 이게 환자가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기분이 그닥 이렇게 유쾌하게 좀 잘 자고 일어난 느낌이 아닌데다가 지속 시간도 어느 정도 길어서 당일에 뭐 운전을 한다던가 집중을 요하는 일은 이제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약일 수 있지. 미다조랄? 미다 미다졸람. 미다졸람? 미다졸람. 너무 어렵다. 그치. 뭐 약 이름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보통 프로포폴? 그건 들어봤지. 많이 들어봤지 그거는. 그치. 그것 때문에 뭐 여러 사건 사고도 많고 한데 그 약을 이제 다른 바깥의 의사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. 일단 되게 빨리 자고 효과가 확실해. 빨리 자면서 나는 이 약이 그래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이걸 뭐 수만 번을 투여해 봤지만 이게 확실히 그 환자의 호흡을 억제시키는 능력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진짜 자칫하면 정말 사고가 나기 좋은 약이긴 하거든. 근데 확실히 빨리 자고 이제 시술이 좀 짧은 경우에 빨리 깨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라서 사실 바깥에서도 프로포폴을 많이 쓰는 것 같아. 근데 되게 좀 위험한 약이거든 이게. 그럼 여보가 생각하기에는 음. 마취 약의 종류보다 그 심도 조절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그렇지. 나는 그 숙련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. 어떤 약물을 쓰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. 프로포폴도 안전한 용량으로 잘 쓸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. 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고 모니터가 확실히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. 그럼 마지막 질문. 피부과 갈 때 마취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준비해야 된다거나 준비해야 된다. 주의해야 한다거나. 이미 이제 시술을 받기로 뭐 예약을 했다던가 아마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글쎄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금식이 필요하거든. 왜? 마취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내용물이 꽉 차 있으면은 이게 구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이게 뭐 약간 역류 위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는데 이제 환자는 자고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거꾸로 이제 폐로 들어가게 될 수가 있어. 그렇구나. 그렇게 흡인이 되면은 폐렴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호흡기적으로 우리가 매니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식은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마취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마취약에 되게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뭐 혈압이든 당뇨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를 미리 이제 그 의사한테 좀 말해줘가지고 혹시 모를 대처라던가 아니면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조금 스크린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좀 자기가 자기의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난 중요할 것 같아.
근데 내가 마취가 잘 안 드는 몸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. 아, 그건 없지.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병은 알 거 아니야? 자기가 어떤 상태, 뭐, 어떤 약에 알러지가 있는지, 아니면 자기가 무슨 그 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지, 이 정도는 말해줄 수 있으니까. 혹시 뭐 이전에 마취를 하고 나서 어떤 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으면 그런 걸 말해주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거고. 어떤 데는 네일 아트도 막 제거하고 오라고 하던데 그것도 마취 때문이야? 아니면 그건 다른 이유야? 보통 우리가 손톱이나 발톱에 이렇게 산소 포화도를 확인할 수 있는 요 센서를 부착하는데 음. 이게 이제 요 손톱을 통해 가지고 빛을 투과시켜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거든. 근데 예전에는 네일 아트나 이런 게 좀 진하게 발려 있으면은 그 빛이 투과를 못 해가지고 산소 포화도를 인식 못하는 그 기기들이 있었어. 요즘은 좀 좋아져서 사실 요즘 나오는 기기들은 그런 뭐 간단한 매니큐어 정도는 이렇게 뚫고 산소 포화도 확인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를 상황이나 그 기기가 최신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한 손톱 정도는 이렇게 좀 지워서 안전하게 모니터를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? 이거 들으니까 그래도 마취하면서 덜 아프게 피부과 시술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.